이번 테마는 착오입니다.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평과 제곱미터가 같은 단위인 줄 알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보시게 되면 일단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 현저한 부지가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조문 구조를 살펴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리고 다시 병한테 건너간 갑을병. 이때 표의자 각께서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계약을 했다 한다면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되는 겁니까? 바로 계약한 상대방 을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로 결정됩니다.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계약을 실제로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된다는 뜻. 다만 을이 이미 제3자한테 부동산을 넘겼다 했을 때 이 제3자 병이 선의인 경우도 있고 악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선의 제3자한테는 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 즉 이 뜻은 선의가 보호받는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자가 악이라 한다면 이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선의는 오케이, 소유권 취득, 악에는 꽝, 취득할 수 없다는 구조. 그러면 의, 유형,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의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착오 유형은 일단 잘못 기재하는 경우 표시상 착오,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내용의 착오, 아까 평과 제곱미터를 같은 가치인 줄 알고 계약하는 경우,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기의 착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바깥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 동기는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이라 믿고서 그 토지를 고가로 매수합니다. 이 동기를 과연 표시할까요? 표시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되지 않는 동기는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표시돼서 계약의 내용이 됐다면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단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면 충분하지 합의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태도. 그래서 8글자로 정리합니다. 표시 충분, 합의 불료. 다시 표시 충분, 합의 불료. 그리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그런 동기를 갖도록 촉발시킨 경우는 비록 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 잘 정리해 둘 것. 법률의 착오, 법률의 존재 또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 믿고서 혹시 계약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면 취소 가능성이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을 듣고 가서 완성하는 사람을 표시기간, 편지 들고 가면 전달기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으로부터 말을 듣고 가서 완성하면 표시기간, 갑으로부터 편지 받아서 들고 가면 전달기간. 표시기간의 착오는 말을 잘못 표시기 때문에 착오에 해당이 되겠지만 전달기간의 착오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의사표시 부도달 문제로 해결한다. 다음에 취소 요건 보겠습니다. 당연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 and 제3자가 표의자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 주관적,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가 또는 면적이 다소 부족한 경우, 법령상 제한 역시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가 아니고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다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최근에는 이 디귿을 잡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시가할 때 가, 면적 부족할 때 족. 그래서 우리 가족이 법령상 제한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세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닌 경우 시가, 면적 부족, 가족이 법령상 제한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다음, 중단 과실, 현잔 부주의가 없어야지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판례를 내용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기억입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 전문가죠. 근데 공장 건축할 수 있는지 관할건청에 알아보지 않고 계약했다면 이것은 중단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 니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했을 때 혹시 그 토지 대장이라든지 임야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역시 중단 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잘못 소개해서 물건을 매수했을 때는 이건 중개사의 문제지, 자, 매수인의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중단 과실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때 피해를 본 당사자는 이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거죠. 지금 표의자의 중단 과실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죠. 네, 리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중단 과실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중단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이걸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을 때는 상대방 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취소의 요건이죠.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 문제 들어갑니다. 중요 부분과 중과실이 있을 때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중단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증 책임을 몽땅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려면 자꾸 양도 많아지고 내용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시험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을 그냥 몽땅 정리하세요.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고 나머지 것들은 무효다, 취소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다시, 입증 책임은 중과실은 상대방, 나머지 것들은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할 겁니다. 취소 효과 당연히 처음부터 소급적 무효가 돼서 돌려받는 게 목적입니다. 소급적 무효가 되면 이행 전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행 후는 돌려받을 수 있다. 경과실로 취소한 경우입니다. 무거울 중과실은 취소가 안 되지만 가벼울 경자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제3재단 관계는 설령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도, 좀 문제를 어렵게 냈을 때 이 다른 제도 가지고 자꾸 엮어서 냅니다. 첫 번째, 갑이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상대방 을이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네,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하자 담보 책임 성립. 자, 관계없이 착오가 있던 사람은 취소할 수 있느냐? 네,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도 이야기했을 때 판례 태도니까 이렇게 연습합니다.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리듬 타세요.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글자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다음은 사기 강박으로 가봅니다. 사기당해서 협박당해서 계약했을 때 조문 구조 봅니다. 1항은 사기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항에 보시면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죠. 상대방이 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사기가 들어왔을 때 이 상대방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다시 또 나옵니다. 알 수가 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즉 계약 당사자 을이 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사기강박이 들어왔을 때는 이 상대방이 이 사기를 계약 당시에 알 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나눠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항이든 2항이든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 요건을 보겠습니다. 사기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공동 묘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기망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취소 가능성이 들어가고 교환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시가를 좀 묵배한 경우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없다는 뜻. 또 상가 분양하면서 수익 보장하겠다고 신문 광고를 했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보장 신문 광고가 됐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수익보장 신문 광고는 청약의 미끼, 청약의 위인으로 봅니다. 이 청약의 미끼를 문 사람은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강박입니다. 우리가 그냥 강박, 협박당해서 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재착사강은 취소입니다. 그런데 강박 관련돼서 하나의 또 다른 판례가 있으니 잘 보세요. 강박 정도가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라고 평가하죠. 그러면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겠죠.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조문에 있는 강박은 취소입니다. 근데 이 판례를 보게 되면 강박에 박이 들어가죠. 강박이 들어가고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강박 더하기 박은 강박은 무효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강박, 박탈, 이게 딱 보는 순간 그냥 강박은 취소, 강박은 무효. 그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사기 강박 효과를 봅니다. 상대방 사기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건너간 제3자 병이 있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서 아직 건너가기 전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제3자 건너갔을 때 이 사람이 선일 때는 무효 주장할 수 없고 악일 때는 무효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선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한편 상대방 사기가 아니고 제3자 사기입니다. 가끔 이쪽이 나올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A가 사경박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사기가 아니죠. 그러면 조문 구조에 있어서 이런 사경박이 있을 때 상대방께서 이 사기 강박을 매매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쪽에서 비로소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알수가 악의 또는 과실이거든요. 뒤집으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면 이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10조 2항 구조입니다. 제3자 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A의 사경박으로 갑이 을과 계약을 했다. 그럼 조문 구조에서 상대방이 알수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집어서 상대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뒤집으면 선의 및 무과실이죠. 그래서 상선무, 따라서 상선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첫 번째 것을 뒤집은 얘기. 그리고 이제 판례 얘기가 있는데, 자, 피용자가 나옵니다. A가 이제 을이 고용자가 되고 이자가 고용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피용자. 이때 피용자와 고용자는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사경박이 되기 때문에, 자, 갑은 을이 상할 수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거 나옵니다. 자, 피용자인 경우는 제3자 사기가 되는데, 만약에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이때는 그놈이 그놈, 참 표현이 좋습니다. 대리 사기침은요, 대리인과 을은 그놈이 그놈 같은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을이 선의 및 무과실이더라도 악의 또는 과실, 선의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그놈이 그놈 언제나 취소, 5글자 꼭 기억하세요. 다시 대리인 사기, 그놈이 그놈 언제나 취소. 좋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자, 모른다 하더라도 좋다. 다 까먹어도 이것만큼은 까먹지 말라.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 언제나 취소. 다른 제도와 연관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기와 착오입니다. 사기가 들어오면 착오에 빠져서 계약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든지 착오 취소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기당해서 계약해서 하자에 있는 물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때 사기를 취소하든지 담보 책임 들어가서 선택적 행사할 수 있다. 사기와 불법행위자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사기가 불법행위 요건을 함께 갖추고 있다면 사기 취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겠죠. 이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사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선택 행사할 수 있다라고 딱 느낌상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입니다. 첫 번째, 자, 진연사 표시 원칙 무효가 아니죠. 원칙 유효. 자, 진이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표의자 생각. 세 번째는 대리권 남용. 삥땅 쳤을 때 107조 비진이 표시에 관한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네 번째 거 대출이 나왔습니다. 대출 나오면 양해를 찾으셔야 됩니다. 양해가 없습니다. 양해 없으면 이것은 비진이 표시가 아닙니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 다섯 번째, 선의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고, 다음에 제3자는 선의 및 무과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일곱 번째입니다.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이 계약 안에 이미 수익자는 존재했기 때문에 수익자는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3포, 기존에 있던 후순위 제한 물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 수익자, 포괄 승계인은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 여덟 번째입니다. 대리인의 통정 허위 표시. 역시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해야 되기 때문에 선혐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하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착오 사기 강박입니다. 자,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유분 착오가 아니죠. 취소할 수 없고요. 자, 중단 과실 입증 책임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거는 표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죠.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시고, 세 번째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착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 착오가 아닙니다. 네 번째,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동기의 착오랍니다. 합의까지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동기의 착오, 표시 충분, 합의 불려. 다섯 번째가 강박이 나왔고 다시 또 박자가 나왔습니다. 강박 더하기 박은, 강박은 그냥 강박은 취소고 강박은 무효. 옳은 지문이고, 여섯 번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자, 상대방 제3자가 상해받겠습니다. 상 알 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일곱 번째 대리인 기망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는 순간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 그놈이 그놈입니다. 따라서 선의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넘어갑니다.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일단 표의자고 상대방이 있다 한다면 편지 쓰는 과정, 작성해서 발송해서 도달해서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고 특별한 경우에 발송주의를 취합니다.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내용 보겠습니다. 도달주의 원칙, 우편물이 상대방 우편함에 투입됐을 때 도달, 가족이 수령해도 도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도 도달, 통상 우편으로 발송했다. 통상 우편,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 우편, 이건 우체국의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달로 추정되면 됩니다. 4번, 5번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얘기고, 발신지를 취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죠. 1번은 무권 대리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상대방께서 본인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을 때 본인이 그 상당 기간 동안 확답을 발하지 아니했을 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1조는 저는 최고가 나오고 상대방 나오고 발신주가 나와서 이 131조는 저는 최상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무권 대리의 최고 상대방 확답을 바라지 아니했을 때. 두 번째 겁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 계약법에서 나올 겁니다. 격지자, 자, 서울과 부산은 전화로 하면 대화자, 편지로 주고받으면 격지자. 한 집에 있는데, 자,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자, 쪽지, 냉장고에 쪽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격지자가 됩니다.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격지자 계약에 있어 승낙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승자가 나오고 격자가 나오고 그래서 승격발, 최상발. 두 번째 것은 승격발, 승낙 격지자는 발신주의, 발송주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상발, 승격발, 그리고 나머지 건 도달쥐. 다음 발신 후 사정 변경을 봅니다. 갑이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 전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고요.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갑이 청약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서 발신 후 사정 변경이 생겨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살아있다는 뜻.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 이건 조문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합니다. 또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과실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도달시킬래야 도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 발송,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고, 그 다음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수령 무능력자로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미피피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가 제한 능력자, 미피피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도달되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만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았다 한다면 이때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문제 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거 1. 상대방 있는 경우는 도달. 옳은 지문. 자, 도달 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도달 후는 처리할 수 없고. 세 번째,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 발신 후 사정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네 번째 겁니다. 도달 뜻이 현실적 수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로 보고, 다섯 번째는 보통 우편이죠. 발송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 우편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추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내용이 되겠습니다.